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웃어라. 자,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데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 있었어요. 첫 강의 평화방송 봐. 첫 강의 굳어 있나 안 굳어 있나? 네, 첫 강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강의인데 얼굴이 확 폈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분위기가 확 꽃이 피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은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어? 거기다 웃어도 전찬을 방공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그리고 가능한 한 집 근처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붓글씨도 배우고 가봐. 하여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강의 가요. 일반 구청 뭐 또 이 여성교육센터 가보면 강좌가 40개가 넘어요. 그럼 그거 등록하고 가서 듣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가면 또 밥 주는 데도 많고. 집에 계시지 말고. 우리 할머니들은 100살 사시고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은 120살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설계를 보통 60 내지 70까지 설계를 하시는데 이제 설계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할머니들은 100살까지, 뒤에 계신 젊은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를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노년이 되면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예요. 상실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외로움이 오고, 그 다음에 자식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남편 죽는 날 그날부터 뭐가 된다? 고아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노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요 아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야지 외롭지 않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건 뭐야? 남편 전날 죽고 그 다음날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서로 가장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노년에 재산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재산 관리를 잘하라는 게 뭐야? 자식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가지고 다 쓰다가 죽을 때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라? 500만 원만 남겨 죽어라. 모자라는 건 뭘로 하면 된다? 부조금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또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 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그럼 뭐하러 살아 죽지 그냥. 사는 나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자수, 수지침, 요즘 또 저기 평화방송 보니까 귀침 그 교육도 있대. 이침이라고. 이침, 도자기. 여기 할머니들 오면 예전에 내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가 했더니 평생 송편 빚고 뭐 손으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훨씬 잘 빚어요. 정말로. 알 거야.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도자기 잘 빚어갖고 그거 공부하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도자기 빚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자기 잘 빚은 게 1년, 2년만 배우면은 웬만한 거 빚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점에서 아유 그 집 할머니 도자기 참 잘 빚는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그릇 한 100개만 주문한다고. 그럼 100개 해갖고 납품하고 배우면은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의 기도입니다. 고급 실버타운이 지옥이었던 이유도 함께 들으면 강의를 더 잘 음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우리 할머니들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소용없다. 이제 뭐 난 늙었으니까 이제 뭐 부귀영화도 필요 없다. 그냥 밥 세 끼만 먹고 산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처럼 소중한 순간이 없어요. 죽기 전에 가장 행복하게 죽어야지 천당 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고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응? 그리고 체하 갖고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아들 잘 만나갖고 호강한다. 고맙다. 어디 갔어? 고맙다. 응? 감사하다. 정말로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나같이 이렇게 호강하는 노인네가 우리 동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해? 또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먹으러 가기 싫다. 그리고 또 뭐가 꼬이는 게 있어갖고 더 화가 나면은 더 어깃장을 놓죠. 그러면 다음에 갈비 먹으러 갈 때 자 가자 그러면은 저기 뭐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도 같이 가야지. 할머니 그거 싫어해. 우리끼리 가자. 그리고 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열받잖아.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마세요. 이번에 5월달에 우리 둘째 형님이 효자라고 그랬죠. 둘째 형님이 그동안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회사 다니냐고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모시고 제대로 여행도 못했으니까 쫓겨나자마자 처음 한 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전국 여행 간 거예요. 전국 여행.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여기 전국 여행 다닌다고 뭐 일주일을 벼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분명히 아들이 호텔이나 좋은 데 예약했을 텐데 그 하룻밤 뭐 20만 원 30만 원 자는데 여기서 자지 말고 여관에서 자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대신 어떻게 들어가고 자면서 내가 아들 만나고 호강한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나같이 행복한 노인네가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계속. 그래야지 아들이 기분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노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현대 기계 문명 덕분에 안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100살 사시고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은 120살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설계를 보통 60 내지 70까지 설계를 하시는데 이제 설계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할머니들은 100살까지, 뒤에 계신 젊은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를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노년이 되면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예요. 상실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외로움이 오고 그 다음에 자식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남편 죽는 날 그날부터 뭐가 된다? 고아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노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요 아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야지 외롭지 않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건 뭐야? 남편 전날 죽고 그 다음날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서로 가장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노년에 재산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재산 관리를 잘하라는 게 뭐야? 자식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가지고 다 쓰다가 죽을 때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라? 500만 원만 남겨 죽어라. 모자라는 건 뭘로 하면 된다? 부조금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요 세 가지만 이해를 해도 노년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은 뭘 할 거냐? 이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즐겁고 행복하냐? 행복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좀 몸이 현찮았어요. 우리 할머니들 15년 전에 나 봤을 때 47kg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57kg예요. 원래 63kg까지 살이 쪘다가 제가 살을 빼갖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쓰러질까봐, 내가 누워서 이 자리 이렇게 그냥 보존하고 그냥 누울까봐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가 잘 안 나왔지만은 미국은 96%가 건강하게 산대요. 마지막 죽기 전 6개월, 1년 요 정도 고생을 하고 대부분이 96%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뭐야? 건강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우리 할머니들 수영장 다니세요. 수영장. 그 할머니들 그 안양에 그 시립 수영장 있죠? 네. 거기 가면 할머니들은 또 깎아줘요. 그래서 어떤 시립 수영장 27,000원 한 달에, 안양은 내가 보기엔 한 33,000원에서 한 3만 원? 그래, 맞아. 3만 원밖에 안 해. 수영장 한 달 내내 다니는 게 3만 원이면 생각해봐. 이게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어떤 할머니한테 많고 어떤 할머니한테 적은 돈이죠.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은행에 들르라니까. 네, 오늘 은행에 들러갖고 어떻게? 바로 집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영모기지론 하면은 한 달에 3만 원.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일주일에 3번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가면은 가서 수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에서 걸어갔다가 걸어오기만 해도 이게 절대 들어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얼마나 이게 풀어지는 운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영하라는 거예요. 또 좋은 건 뭐야? 춤추라는 거, 춤추라는 거예요. 춤. 어저께 시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어르신 성경대학을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춤추는 거 좋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춤추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스트레칭. 그 현영의 S라인 그 테이프 하나 사다가 똑같이 해내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만 해도 몸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안 움직이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걷기 운동. 묵주 하나 들고 거기 안양천 내려가고 어떻게? 잘 꾸며놨잖아요, 이제는. 안양천 왔다 갔다만 해도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괜히. 3단 받쳐요? 그래. 그러면은 한 3번 왔다 가고 9단 해갖고 마지막 집 가는 길 1단 해갖고 10단 받치면 딱 좋은 거지. 보통 5단 받치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읽은 책인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91살인, 자 여기 91살 손 들어보세요. 없죠? 90살 넘은 분들? 91살인 에드워드의 예를 들어보자. 에드워드는 86살 때까지 평생 동안 하루도 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86까지.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할머니들도 운동 전혀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86까지 평생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 무렵 그는 노인을 위한 히브루 재활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자신의 여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한 참이었다.
그는 건강한 삶이라는 노인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하게 됐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냐면은 엽기 들고 이러는 거, 그런 거예요. 할머니 얘도 나와요. 할머니 얘도 86살 먹은 할머니 얘도 나오는데, 어쨌든 비록 그는 말초신경 장애로 인해서 다리 감각을 많이 상실한 심각한 상태였어. 99이면 생각해봐. 다리도 쩔뚝거리고 걷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다 무너진 상태야. 일주일에 3번씩 다리 밀기 하는 거 있어요. 다리 밀기 하는 거, 무릎 뻗기, 다리 구부리기, 그 다음에 가슴 밀기, 이걸 기구 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는 다리 통증이 있어서 다리 밀기 기구는 한 번에 한 다리씩만 했어. 2다리를 못하고 한 다리씩만 했어.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았겠죠. 그는 몇 살이든지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강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걷는 게 많이 나아졌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1살에. 생각해봐. 91살이면 뭐 기다리는 때야? 이제 관에 들어갈 것만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 몸은 단련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얘기 보세요. 그는 노인치고 너무 넓어진 가슴 덕분에 최근 한 행사를 위해서 새로 옷을 구입해야만 했다. 무슨 얘기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91살에 어떻게 됐어? 가슴이 넓어져 갖고 기본에 입던 양복을 못 입고 새로 샀다는 거야. 91살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갖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운동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들 어떻게 오늘부터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86살 먹은, 여기 이 책에 보면 86살 먹은 할머니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갖고 헬스를 하는데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춤도 추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 춤, 스트레칭,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좀 있으면 수영장, 집 하나 잡히면은 헬스장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걸 해다가 죽어야지 꼴까닥 죽는 거예요. 꼴까닥 그냥 죽어요? 절대 그냥 꼴까닥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근력이 다 떨어질 때는 그냥 일본에서 그래요. 팽팽하게 산다는 거.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봐. 고무줄 쫙 늘어뜨려. 굉장히 팽팽하죠?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돼? 딱 끊어진다 그래. 그래서 일본에는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탁 끊어져서 죽듯이 그렇게 죽자는 운동이 있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는 무슨 운동? 꼴까닥 운동. 꼴까닥 운동을 난 하고 싶어요. 꼴까닥 죽고 싶으면 수영도 하고 춤도 추고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헬스도 하라는 거예요. 체조 좋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노년의 가장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운동을 해라. 다리를 끌고 다닐 수 있으면 끌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끌고 다녀야 돼요. 성당 어떻게 평일 미사 열심히 나가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내 이제 하느님한테 곧 갈 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잘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럼 평일 미사,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한 한 며느리하고 사는 할머니들은 가능한 한 어떻게? 집을 벼주는 게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아져요. 자꾸 보면 관계가 나빠지는데 가끔 보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전심도 해결하고 들어가고 1박 2일 이렇게 나온 며느리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미국은 노인이 3,300만인데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봉사활동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은 3,300만 명인데 등록된 인원은 4천만 명이라는 거. 한 군데만 봉사한다는 거 아니죠. 두 군데, 세 군데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노인들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인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들, 봉사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집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전체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65세 넘어갖고 뭘 또 내 자식, 내 집, 내 새끼를 생각해. 이제는 좀 살 만큼 이 세상 얻어먹을 만큼 다 얻어먹었잖아. 세상에서 누릴 만큼 다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고 돌아가야 돼? 되돌려주고 돌아가야지. 저는 제가 경복궁을 갔는데 그 얘기도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시더라고. 일본 사람들 오니까 일본어로 저기 막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봉사활동, 독일은 할머니들이 이 인형 눈 붙여갖고 3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3천만 달러면 300억이야. 눈 붙여갖고 어떻게? 우리는 눈 붙여갖고 돈 모으면 어떻게? 손자 용돈 주죠? 아프리카에 병원 짓는데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갖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봉사활동 하십시오. 이 우리나라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한테 매달려서 자식 걱정하는 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셔요? 봉사활동 하세요. 봉사활동. 성당에서도 나와갖고 주보 접기 뭐 할 일 얼마나 많아. 청소하기, 성당 꽃밭 가꾸기. 그 다음에 화분 이렇게 꾸며갖고 우리 여기 지금 한 분 들어와서 사시는 회장님이 계셔요. 나이가 한 75 되셨는데 이 허브를 가꾸셔갖고 지금 여기 어저께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보여줬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허브를 가꾼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분갈이도 배우고 꽃도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허브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성당에 화분도 이쁘게 해놓고 시간 너무너무 많은데 뭐 할 거야 그 많은 시간. 뒷방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대동아 전쟁부터 인생 복귀하고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있느니 뭐 하는 게 나아? 봉사활동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화분도 키우고 꽃도 키워갖고 성당 계단 올라가는 것도 놓고 그게 얼마나 할 일이 많어. 원망하고 자식이 난 냉면 언제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런 거 원망이나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일을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들 송혜 선생님이 몇 살이시죠? 81살이에요. 81살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12시에. 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뭐 그만한다. 섹스피어의 그 리어 왕 얘기 보면 딸들한테 왕위를 내줘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뭐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자리를 내주긴 내줘.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만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94살 먹은 구당 선생님이 추석 때 여러분들 침하고 뜸하고 강의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난 늙었으니까 이제 안 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왜 포기를 합니까? 저는 그 일본의 할아버지들 보면은 95, 96 된 할아버지들도 회사 출근하고 일 다 운영해요. 우리나라가 뭐 너무너무 좋은 거, 젊은 거, 새로운 거 해갖고 오래된 거를 중히 여기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삶의 경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놓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당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게 한 사람한테만 전해져갖고 비법이라는 거, 비법. 근데 의술이라는 게 비법이 어디냐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나아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멋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런 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60부터 63살까지 4년 동안 학교 다녀야지 노인 자격증을 줘야 돼.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일을 놓지 말아라. 이번에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 최고령이 몇 살이야? 103살의 최고령 봉사자예요. 103살짜리가 자원봉사 했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나이는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한 거.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일을 놓지 말아라. 신부님, 우리가 해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 많아요. 호스피스도 있고 뭐 주위에, 내가 그 평택에 있을 때 마리아 할머니가 있었는데 86이었어요. 그때 그 동방 재활원 있었어요. 그 장애, 중증 장애자, 거기 가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거를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 할머니.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제 나이가 96, 뭐 거의 100살 됐을 텐데 뭐 아마 돌아가시지, 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면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곳곳에 있다. 할 일은. 그러니까 뭐를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바쁘죠? 네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공부해라. 나이 먹으면은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더 새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이 한심하냐면은 자식이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기능 안 배우고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 그렇죠? 아니 이거 강의 시간에 핸드폰 안 울리게 하려면 진동으로 하는 방법도 배우고 진동 푸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저 신부님 정말로 강의 너무너무 재밌네. 한번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 그럼 사진도 쫙 찍고 나하고 좀 사진, 내 핸드폰에 신부님 딱 사진도 좀 찍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배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전 안 해.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이야 땡. 뭐 메시지 보내는 법도 좀 배우고 그래갖고 그냥 자식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자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갖고 얘야 오늘 날이 참 덥단다. 더운데 뭐 건강 조심해라.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짜증을 자꾸 내. 얘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이런 게 어딨냐. 아이고 이거 내 관둬라. 이래 그냥 짜증을 자꾸 배. 무식하면 자꾸 짜증을 부리고 승질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늙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창피하다고.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안 배우고 못 살아요. 안 배우고. 저도 배우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모르면 전화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신부님 제가 컴퓨터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요. 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면은 지난 1000년은 지난 100년에 빠른 만큼 변해요. 지난 100년 동안 빠른 거는 지난 10년에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10년은 어떻게? 지난 1년에 변한 것처럼 또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 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그럼 뭐하러 살아 죽지 그냥. 사는 나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자수, 수지침, 요즘 또 저기 평화방송 보니까 귀침 그 교육도 있대. 이침이라고. 이침, 도자기. 여기 할머니들 오면 예전에 내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가 했더니 평생 송편 빚고 뭐 손으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훨씬 잘 빚어요. 정말로. 알 거야.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도자기 잘 빚어갖고 그거 공부하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도자기 빚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자기 잘 빚은 게 1년, 2년만 배우면은 웬만한 거 빚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점에서 아유, 그 집 할머니 도자기 참 잘 빚는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그릇 한 100개만 주문한다고. 그럼 100개 해갖고 납품하고 배우면은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부님, 우리 능력이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아, 왜 10년, 20년 산 사람보다 60년, 70년 산 사람들이 경험이 축적돼 있어, 안 축적돼 있어?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자, 인생을 4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25, 30살까지를 배움의 시기라고 그래요. 배움의 시기. 공부하고 배우죠. 이게 1기야. 인생의 1기. 30살서부터 50살까지는 사는 시기야. 사는 시기. 예. 그래갖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50부터 70까지가 제 3기야. 구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50부터 이게 비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는 멋 모르고 배우잖아. 이때는 삶의 경험이 다 축적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배우면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생전 책 읽으라고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놈의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네 경사났네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다섯 번째, 인생을 즐겨라. 저는 엄마가 뿔났다 해서 이순재 선생님이 그 어떤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 요즘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는 의사라는 아들놈이 나타나갖고 아버지의 그거를 아주 못을 받고 나갑니다. 그놈 이 세상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왜? 아버지는 감정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이 더 애틋합니다. 나 강의 끝나고 나 끌어안는 할머니들 많아요. 막 끌어안고 젊은 30대 40대 아줌마들은 강의 듣고도 나 안 끌어안죠. 근데 60대 70대는 할머니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누구 감정이 애틋한 거예요? 할머니 감정이 더 애틋한 거예요. 아니 나이를 먹어갖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기대고 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유대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 친구가 없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이쁘장 할머니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자식은 그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경복궁 자 전철 타면은 전철비 공짜 아니야? 공짜죠? 경복궁 입장료 공짜 아니야? 공짜죠? 공짜예요. 65세 넘으면은. 자 보세요. 야 오늘은 내가 왕비처럼 대왕 대비마마가 되고 싶다.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 같은 반 우리 도시락 싸들고 가자. 가면은요 그 얼마나 궁이 이뻐. 그럼 다 설명도 해줘. 그 뒤에 부용정이라는 데 가봐. 얼마나 그 정원이야. 왕실의 정원이에요. 내가 세계 여러 나라 정원 다녔지만 우리나라 정원처럼 우리나라 궁의 정원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데는 없어요. 다 다른 데는 꾸며놓고 정말로 편안하지 않아. 근데 거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그냥 너무너무 좋다. 특히 이제 단풍 들 때 가봐요. 정말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경복궁. 오늘은 우리 경복궁 가자. 경복궁 가갖고 하루 점심 먹고 내일은 창덕궁. 모레는 어르신 성경대학이니까 어르신 성경대학도 가고 다음 날은 3일 돌아다녔으니까 피곤하니까 하루 집에서 쉬고 다음 날은 덕수궁. 그 다음에 또 내가 할머니들한테 많이 청하는 거는 박물관에 많이 다니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움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야. 박물관에 가보세요. 내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느끼지 못했던 걸 박물관 가면 국립박물관 가봐.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뭐 삼성 에버랜드 거기 있는데 희원이라는 데 가봐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그러니까 바빠. 경복궁 다녀야지, 박물관 다녀야지, 헬스 다녀야지, 수영 다녀야 되지. 어때요?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며느리하고 없어요. 집안에 들어와. 신부님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돈 거의 안 들어요. 또 돈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집에 가고 잡히면 돼. 그래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 다니고 봉사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면은 자, 아파서 누울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서 누울 시간 없어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닥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구 지금 원망해? 내가 지금 바쁜데.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야? 남편이 필요한 거야. 같이 다닐 남편. 만약에 남편이 다니기 싫다, 그럼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자식보다 손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면 또 자식 용돈 달래, 손자 용돈 달래 거기다 주지. 좋은 친구 이 라면 냉면 같이 안 사 먹어. 참 이 벽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4년제 학교를 졸업해야지. 자격증을 주고 안 다니면 못 살게 해줘야 돼. 6번째, 감사하라. 우리 신앙인 중에 내가 천주교 교우들 중에 정말 못하는 게 감사해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집에 암 환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암 환자들이. 어제도 암 환자 몇 분이 미사 참여를 했어요. 잘 못 느꼈겠지만은. 그런데 저기 순천, 전주에서 오신 분들, 순천에서 아주 증세가 안 좋은 자매가 하나 왔어요. 아주 얼굴이 새카매, 간이 안 좋아갖고 얼굴이 새카매. 남편도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오면 좋다고 그래서 왔다. 신부님만이 우리를 살려준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살려줘? 나는 살려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자매를 봤는데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주위에 암 환자들 보니까 암 환자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로엘라 자매님, 신부님 너무 이상하다고. 저 암에 걸렸는데 왜 웃느냐고. 저 자매들은 난 아파 죽겠는데 난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강의에 중요한 게 뭐야? 기뻐하라, 감사하라야. 자매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은총이다. 죽으면 하나님한테 가는 것도 은총이고, 내가 울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웃으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다. 얼마나 자매님 이렇게 암이 걸렸어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도 남편 시중 극진하게 남편이 모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시중 극진하게 들고.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지금 울 일이냐. 자매가 한 일주일 지나더니 신부님 밥을 먹을 만하다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이제 한 2주일 있다가 항암 치료를 하러 갔어요. 그 병원에서 유명하대. 항암 치료하면 토하고 울고 토하고 우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본대요. 일주일이 있는데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와갖고 나한테 이제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번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체험했냐니까, 내가 여기 이 평창의 생태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감사라는 걸 몰랐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남편의 좋은 가정에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 50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웃기 시작하니까 몸이 덜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항암을 하면 그렇게 토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더래요.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했대요. 그 의사 선생님들 보고 맨날 나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울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보고 빵긋빵긋 웃었대,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들 이상하다고, 저 맨날 울던 저 자매가 저렇게 웃느냐고. 이틀째 항암을 했는데 그때도 안 토하더래. 안 아프더래. 6일 동안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고 안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항암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병원에서 쉬어야 되는데 바로 평창에 온 거야. 여기가 좋다고. 왜? 사람이요 감사하고 기쁘다 보면요 아픈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병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막 웃고 기쁘면요, 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자매가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가 있으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형제가 전화했어요. 신부님, 저 순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요즘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지, 기적.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는 할머니들이야. 지금 2달이로 평창까지 올 정도면 감사해 안 감사해? 본당 신부 잘 만나갖고 뭐 돈도 많이 대줬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대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생각해봐. 어제 점심 저녁 오늘 아침 저녁 해주는 밥 먹었잖아. 그렇죠? 맨날 내가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데 해주는 밥 먹고 얼마나 감사해. 또 어젯밤에 이렇게 빈님이 오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구름, 산에 걸려있는 구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은 벌써 하느님한테 감사 찬양 100번은 더 했어야 될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산동 성당 다녀갖고 이 좋은 성당에서 여기 1박 2일로 보내주고 밥 3끼 이제 먹었잖아. 밥 3끼 공짜로 먹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예, 그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하다. 니네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냥 냉면 안 얻어먹은 거 이런 것만 원망하지 말고.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기다려요. 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7번째, 웃어라. 자,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데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 있었어요. 첫 강의 평화방송 봐. 첫 강의 굳어 있나 안 굳어 있나? 네, 첫 강의 보세요. 그런데 지금 4번째 강의인데 얼굴이 확 폈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분위기가 확 꽃이 피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은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거기다 웃어도 전차늘 팡몽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그리고 가능한 한 집 근처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붓글씨도 배우고 가봐. 하여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강의 가요. 일반 구청 뭐 또 이 여성교육센터 가보면 강좌가 40개가 넘어요. 그럼 그거 등록하고 가서 듣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가면 또 밥 주는 데도 많고.
집에 계시지 말고. 자, 8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우리 할머니들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소용없다. 이제 뭐 난 늙었으니까 이제 뭐 부귀영화도 필요 없다. 그냥 밥 세 끼만 먹고 산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처럼 소중한 순간이 없어요. 죽기 전에 가장 행복하게 죽어야지 천당 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고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체하 갖고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아들 잘 만나갖고 호강한다. 고맙다. 고맙다. 어디 갔어? 고맙다. 응? 감사하다. 정말로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나같이 이렇게 호강하는 노인네가 우리 동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해? 또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먹으러 가기 싫다. 그리고 또 뭐가 꼬이는 게 있어갖고 더 화가 나면은 더 어깃장을 놓죠? 그러면 다음에 갈비 먹으러 갈 때, 자, 가자. 그러면은,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도 같이 가야지. 할머니 그거 싫어해. 우리끼리 가자. 그리고 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열받잖아.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마세요.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둘째 형님이 효자라고 그랬죠? 둘째 형님이 그동안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회사 다니냐고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모시고 제대로 여행도 못했으니까 쫓겨나자마자 처음 한 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전국 여행 간 거예요. 전국 여행.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여기 전국 여행 다닌다고 일주일을 벼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분명히 아들이 호텔이나 좋은 데 예약했을 텐데 거 하룻밤 20만 원 30만 원 자는데 여기서 자지 말고 여관에서 자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대신 어떻게 들어가고 자면서 내가 아들 만나고 호강한다. 내가 이렇게 나같이 행복한 노인네가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계속. 그래야지 아들이 기분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신부 처음 됐을 때 어버이날인가 어머니한테 내가 옷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화점에 가고 거의 100만 원짜리를 내가 골라갖고 은은하고 우아한 거를 사다 줬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확 내던지더라고. 100만 원짜리를. 나 이런 거 싫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늙으면 난 울긋불긋한 거 좋아하는 걸 그때 몰랐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은은한 걸 사준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안 꼈잖아. 그럼 그거 갖고 울긋불긋한 거 사면 되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버리니까 그 후로 난 한 번도 어머니 옷 사준 적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야. 뭘 사다 줘야지 이게 마음에 드는 건지. 이제는 좀 자신 있어. 이제는 울긋불긋한 거 사다 주면 좋다고 그래.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야지. 누구도 친절해?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막 때려. 야 이놈 자식 너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럼 동네 아줌마도 에이 이놈아 너 왜 엄마 말 안 듣고 때리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때리면 누구도 때려. 남도 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자식 금에 오기야 키우면 다른 사람 못 때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쁘고 고운 옷 입고 탁 성당 갈 때 하얀 예쁜 한복 탁 입고 성당 갔다 오고 탁 걸어놓고 또 누구 온다면 탁 예쁜 거 입고 이건 뭐 이날이나 저날이나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탈리아 프랑스 브랭땅 백화점인가 그 앞에 가는데 멋있는 양장 입고 다니는 다 할머니들이에요. 근사하게. 근데 우리는 할머니들이 다 그냥 정말로 그 늙은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얀 옷 이쁘게 치마도 깨끗한 거 다 다려 입고 풀도 먹이고 매일 그러려는 건 아니지만은 성당 갈 때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딱 걸어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귀하게 친절하게 해야지 인생이 값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고. 아셨죠? 아, 내가 또 하나 빼먹은 거 있다. 이 운동할 때 목욕탕 다녀라. 나이 먹어갖고 건강에 아주 좋은 건 목욕이에요. 목욕. 그래서 어제 샤워해라. 어저께 구리성당에 베드로 대학에 매일 샤워해라 그랬죠? 목욕탕 다니세요. 피부도 고와지고 근육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한테 친절하면 돼. 아, 신부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봉사활동 있잖아. 봉사하고 자기 자신한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찬란한 거예요. 9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이제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그렇죠? 삶을 정리하는 시기야. 삶을 정리하는 시기니까 이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할머니들 지금 70, 80 사시면서 다 누구 은총이야? 하느님 은총이에요. 지금 우리 숨 쉬는 거, 공기 마시는 거, 여기 공기 달죠? 이 다른 공기 마시는 거 누구 은총 덕분이야? 하느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덕분이니까 어떻게? 하느님께 이제 남은 인생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느님이 이제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미사 참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실 때 제발 자식한테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봉헌하고 가세요. 그렇게 봉헌하고 가셔야지. 그 김남호 박사님이라고 우리 천주교 교우인데 한 7, 8, 거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00억, 의사 선생님인데 300억 봉헌하고 가셨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살아생전에도 대단하셨지만은 돌아가시면서도 너무 훌륭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 하나 더 물려준다고 그래봤자 그거 갖고 싸우기나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 10번째, 10번째,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너무 대단한 얘기를 해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할머니들 어제도 미사여물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손자를 위하여, 뭐 자식을 위하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하느님, 성모님이 그러잖아요. 전쟁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라. 세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이제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세계 평화,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이젠 70쯤 됐으면 세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크게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모님이 늘 세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적어놔. 1번, 이거 저기 뭐 방송에 뭐 누구 이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 본당 신부 위해서. 2번, 세계 구원을 위해서. 3번, 사제들을 위해서. 4번,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 부모님을 위해서. 5번, 자식들을 위해서. 6번, 대통령 똑똑해지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놓고 아침부터 일어나고 딱 기도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해두면요, 얼마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자, 다시 한번, 이거 뭐 다 기억 못하겠지만, 뭐 해라? 운동해라. 뭐 해라? 공사해라. 뭐 해라? 일을 놓지 말아라. 뭐 해라? 공부해라. 그 다음 인생을 즐겨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해라. 웃어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신앙생활을 해라. 세계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자, 총정리합니다. 자, 21세기는 누구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다. 의술이 발달해갖고 이제는 보통 100년을 산다. 100년을 사니까 우리 할머니도 앞으로도 30년, 20년 남아있다. 30년, 20년 남아있는데 외롭고 쓸쓸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자, 이제 30년 남아있는 오래 사는 나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돌볼 사람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냉면이 먹고 싶으면 나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한다?
나만 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가 사줘야 된다? 나한테 내가 사줘야 된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있는 대로 다 쓰다가 죽을 땐 통장에 얼마만 남겨놓고 죽어라? 500만 원만 남겨놓고 죽어라. 그리고 돈을 쓰면은 돌아다니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땐 어떻게 죽어라? 꼴까닥 죽어라. 이것만 외우면은 할머니들 외롭지 않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성경대학 끝까지 다니시고 늘 즐겁게 사시고, 그리고 자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며느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며느리 이거 챙겨나고 저거 챙겨나고 뭐 섭섭하고 뭐 기억하고 이거 있으면 며느리 못 살아요. 우리 어머니 바빠갖고 며느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럼 며느리가 얼마나 엄마가 좋겠어, 시어머니가. 안 그래요? 그냥 며느리 아들만 그냥 평생 쳐다보고 살고 있어. 그냥 눈 그냥 아들 지나가면 아들 이렇게 그냥 며느리 지나가나 보다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바빠서. 나보다 훨씬 바빠요. 나보다. 세상에 나보다 바쁘니 얼마나 바쁜 거야. 아버님도 아침에 딱 나가고 동네 노인정 다니시고, 지금 이제 소백산 송이 따러 가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황님이 뭐라 그러셔?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자, 끝으로 은총. 저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다 보면 어떤 자매가 앉아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미사 봉헌할 때. 그 자매 은총 가득한 자매예요. 또 내가 이렇게 집 질 때, 능평성당에서 집 질 때 어떤 형제가 나타나면은 집 짓는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 형제 무슨 형제야? 은총 가득한 형제.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은총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은총 가득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떤 고민들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어깨가 뻐근하고 손목이 아파서 정말 신경 쓰입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고요? 70세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오늘은 그 소중한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나이를 먹어도 건강만 잘 챙기면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들 하죠. 많은 분들이 50대, 60대까지는 그렇게 믿으셨을 거예요.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식을 챙겨 먹으면 모든 게 술술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7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으며 알게 된 건강한 노후 준비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체력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 든다고 하지 않나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축복이라고들 하지만 그 속사정은 또 다르답니다. 저도 40대 후반에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고 외출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조용히 지내야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며 지낸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 어느덧 50대가 되었고 건강과 체력은 점점 나빠져서 더 이상 외출하기도 힘들어졌어요. 우울감도 서서히 찾아오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녀들도 곁에 없고 떠난 배우자를 원망할 수도 없었죠. 그저 살아만 있었습니다. 기억력도 자주 흐려지고 매 순간이 무기력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서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70에 가까운 나이에도 노래와 춤을 즐기며 아픈 곳 하나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다양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젊게 살고 있더군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4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고 세 끼를 모두 챙겨 먹으며 낮에는 독서와 그림 모임에 참여하고 밤이 되면 콘서트나 연극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친구가 부럽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이를 핑계 삼아 새로운 도전을 피했던 저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50세를 기점으로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화를 맞이한 저는 신체의 변화를 확연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결국 60, 70세를 넘으면 가까운 미래마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노쇠하고 아프게 되겠구나, 그저 이렇게 누워있다가 허무하게 저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중년, 장년의 삶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공부한 건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이야말로 모든 일의 시작이니까요. 50대가 넘어가면 근육량 감소와 관절 마모로 인해 기력이 쇠하면서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뇌 기능이 약해지면서 기억력이 크게 감퇴하며 신경세포의 노화로 인해 오감이 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몸속 세포의 활동이 느려지고 에너지 소모가 빨라져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70세가 되면 몸은 관리를 해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전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50대, 늦어도 60대부터는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노년기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늦게라도 시작해 남들보다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었던 8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조기 발견과 예방에 힘쓰세요. 매년 정기검진을 통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위내시경, 전립선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을 추가하여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해서 번거롭다고 해서 미루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뭐든지 알아야 예방하고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꼭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흡연은 심장병과 폐질환의 주요 원인이므로 끊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근처 보건소에 방문해 금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3잔 이상의 음주는 피하고 음주를 했다면 꼭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시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45분씩 조깅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과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전신 요가를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고요한 별은 수영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수영장에 가면 상쾌한 기분과 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어떤 식단을 먹는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번 이상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세요. 연어, 달걀, 두부 등 양질의 단백질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견과류나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을 통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명상을 하도록 하세요. 마음의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유튜브를 통해 명상이나 호흡법을 익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줄이며 활력을 되찾으세요. 원예, 음악 감상, 서예 등 자신만의 취미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숙면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매일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사용을 줄여서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잠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감사할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매일 감사한 일을 5가지씩 기록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도록 노력하세요. 다 늙어서 부질없이 그런 것을 왜 하냐? 쓸데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합니다.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꼭 인간관계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마세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만 곁에 두세요. 설령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고 스스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활동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사회적 활동을 하면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삶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인연을 맺어보세요. 이런 활동들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내일을 살아갈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행도 정말 좋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가까운 곳으로의 당일치기부터 먼 곳으로의 장기 여행까지 다양한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혼자 하는 여행도 좋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와 여행을 떠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2분만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활동적인 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자원봉사, 여행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유지하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 취미 활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사진 촬영,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0대와 5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학습과 자기 개발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제가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다양한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소설,
에세이,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책을 읽음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는 뇌를 자극하여 기억력 향상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독서를 습관화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1시간 동안 독서를 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기술 배우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정말 육체적인 활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기술처럼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 다양한 기술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배우다 보면 새로운 직업 기회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더 많은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회로가 자극받아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습을 통해 얻는 지식과 기술은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습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더 많은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40대와 50대는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은퇴 후의 생활을 대비해 재정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저축하는 습관을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궁핍하고 불안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지금에서야 조금씩 나오는 연금과 배워둔 기술로 아르바이트를 찾아 생활하고 있지만 40대, 50대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노년기 경제적 준비에 대해서도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재정 계획 세우기입니다.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세요.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고려해 월간 그리고 연간 예산을 설정하세요. 이를 통해 필요한 저축 금액과 자산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입니다. 지출 항목을 면밀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에어컨의 온도를 1-2도 올리는 등 작은 변화가 큰 절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약한 금액은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은 재정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축입니다.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동안 모은 돈 모두 날리지 마시고 욕심 없이 저축이라도 꾸준히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서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긴급자금을 마련하세요.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그만큼 우울한 일도 없습니다. 긴급자금은 최소한 9개월에서 15개월 분의 생활비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연금과 보험 관리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연금 상품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실손의료보험과 간병보험 등 필요한 보험을 미리 준비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세요. 연금과 보험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며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40대와 50대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넘기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장년기와 노년기에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그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길 바라며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위안과 힘을 얻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보람찬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노후 생활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75세를 앞둔 지인 어르신은 노후에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60대 건강을 지키면 7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60대는 받아들이는 공부가 아니라 배워온 것들을 쏟아내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60대 이전까지 익숙한 것들은 70대에도 유지될 수 있으나 60대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은둔하면 남은 기간은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노년에도 할 일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72세 베테랑 택시 기사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도시에 살면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을 갈 때 이 기사분께 연락합니다. 할아버지는 시력이 좋지 않지만 오랜 경험과 꼼꼼한 성격으로 일을 해냅니다. 복잡한 길도 능숙하게 운전하고 전국을 다니며 활기를 유지합니다. 장인들은 70세, 80세에도 건재하게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은퇴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 번째, 늙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나이 들수록 젊어지는 비밀이라는 책에는 시간 되돌리기 실험이 나옵니다. 60대와 70대 노인들이 30년 전 시간으로 되돌아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시절의 생활을 재현하면 노인들은 신문을 읽고 요리와 청소, 고양이 돌보기까지 스스로 해냅니다. 노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닌 신체적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사회적 시계에 맞추지 말고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네 번째, 치매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 중이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치매는 타우 단백질이 생기고 쌓여 발생합니다. 신약들은 이 물질의 형성 및 축적을 저해하여 초기 단계 치매 환자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손과 발을 바쁘게 움직이고 뇌 활동을 활발히 하며 술을 줄이고 적절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진단 순간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와 사회적 역할 상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힘쓰고 치매 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노년의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생활비와 의료비를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후에 필요한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경제적 안정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지만 이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세요. 지역사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평생 학습의 자세를 가지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어, 악기, 미술 등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를 들어보세요. 온라인 강의나 지역 평생교육원을 활용하면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8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준비한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며 각자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또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씩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마음으로 댓글을 남기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도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따뜻한 사회, 우리들의 행복한 노후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